다른 기관보다 시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화 스트레스, 어떤 대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 안과 김성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력의 중심부, 황반이 글자 그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눈을 옆으로 잘라서 놓고 보면요, 빛이 통과를 해서 이 시력의 중심부, 황반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게 이 넓은 망막에서도 이 주변은 시야를 담당할 뿐이지 시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초점이 맺혀지는 황반의 시력을 1.0, 0.9, 0.8을 결정하는 핵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체를 보면 늘 초점이 여기 맺혀진다는 얘기는 얘는 끊임없이 햇빛과 자외선 등등이 늘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이야기고, 다른 기관보다 시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화 스트레스, 어떤 대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성이 빨리 오게 되고 이것이 시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떼서 황반변성이라고 하고, 안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환이면서 안과 연구자들과 안과 의사들이 가장 치료를 하고 싶고 정복하고 싶은 그런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환자를 한 명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한테 다니시는 분인데요, 이 참 어려운 환자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요게 이제 작년 3월에 처음 오셨을 때 사진인데, 이 황반을 옆으로 잘라 보았을 때 이렇게 물집이 차 있고 여기 이렇게 볼록한 데서 물이 새 나와서 망막이 들떠서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단을 해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제가 아일리아 주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주사를 하고 나서 위의 사진처럼 망막이 물기가 다 빠지고 붙어서 잘 주사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망막 상피세포가 떨어진 부분들은 잘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망막만 붙더라도 어느 정도 시력은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치료할 때부터는 약효가 듣지 않고 계속 망막이 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약의 용량을 2배로 늘려보는 방법, 주사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표준화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인정을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약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3번 정도 동일한 약을 더 치료하였지만 더 이상 치료 반응이 낫지 않아서 아일리아보다 더 센, 더 최근에 나온 바비스모라는 약으로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최근에 나온 신약 바비스모도 듣지를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베오뷰라고 하는 약으로, 지금 나온 약 중에 가장 그 치료 효과는 강하다고 알려진 약인데, 이 베오뷰를 사용하여 결국은 다시 망막을 부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계속 이제 반복해서 재발할 때마다 베오뷰를 주사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습성 황반 변성이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옛날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대장암 치료제를 위해서 나온 약제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다가 여기서 좀 더 안과용으로 정제를 해서 나온 것이 루센티스가 돼서 10년 이상 루센티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좀 더 효과를 좋게 해서 나온 것이 아일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약이 루센티스에서 아일리아에게 뺏긴 시장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 루센티스 약제의 그 약효가 나는 부분만을 더 정제해서 더 고용량으로 해서 치료가 되는 부위만을 10배 이상 농도로 모아서 베오뷰라는 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오뷰가 나올 때는 치료 효과도 한 3-4달 가기 때문에 아일리아보다 분명히 효과도 좋은 게 임상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고, 치료 기간도 오래 가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치료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대규모 임상 연구를 하다 보니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여서 눈 안에 염증이나 혈관염이 생겨서 눈이 오히려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흔하진 않았지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약이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아일리아가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나온 약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게 바비스모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은 역시 루센티스를 베이스로 만든 약인데 그 아일리아보다는 치료 기간이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되고, 약효는 아일리아보다 같거나 좋을 거라고 임상 연구에서 나왔고, 부작용은 베오비보다 적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약이 바비스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써보니까 바비스모가 약효가 듣는 경우에는 정말 약효가 오래가는 장점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일리아보다 그렇게 약효가 세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최근에.
그래서 생각보다 바비스모가 아직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아일리아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환자 역시 아일리아로 치료를 시작을 하였고, 치료가 처음에 좀 듣는 듯 하다가 치료가 안 돼서 바비스모가 새로 나온 약이고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다고 하니 바비스모를 썼는데 생각보다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 바비스모도 아일리아에 듣지 않으면 잘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센 약을 써서 일단 병을 치료하고 보자 하고 사용을 한 것이 베오브였고, 다행히 이분은 아직까지는 별 부작용 없이 병이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반변성이 치료에 대해서 그 치료 약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 안과 김성호 원장이었습니다.